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에 충북 오늘은 생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날씨가 더워져서 에어컨 등 사용량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네. 7월부터 그 시행에 누진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번 요금 개편은 7월, 8월에 한해서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전기세가 줄어들까 아마 이런 궁금증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서 1단계 누진제 구간은 200에서 300kW로 2단계 누진제 구간은 300에서 450kW로 줄어든다고 하네요. 조정이 된다고 하네요. 네, 만약 우리 집에서 전기를 약 300kW를 사용하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요. 작년까지는 누진 2단계를 적용받으셨는데 올해부터는 누진 1단계를 적용받게 돼서 그만큼 전기료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네, 이번 누진제 개편으로 인해서 여름철에 가구당 16에서 18% 정도 전기세가 이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이제 나만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더해진다면 전기세 부담이 더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져보게 되네요. 네, 전기세도 아끼고 시원한 여름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두 분의 리포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첫 소식은 최윤 리포터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떤 소식인가요? 네, 여러분은 2년 전 이맘때 기억이 나시나요? 아마 지나가다가 수해복구 현장이라는 현수막을 보면 좀 더 기억이 생생하게 나실 텐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의문도 들 겁니다. 아니, 수해가 난 지 2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복구 공사를 하고 있다고? 이에 대한 진실과 사실은 무엇일까요? 2년 후 이 현장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복구 현장에 대해서 만나고 왔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말 그대로 하늘이 뚫렸습니다. 청주 지역에 22년 만에 쏟아진 최악의 물폭탄으로 도심 전체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수마가 핥히고 지나간 그로부터 2년 후 복구는 어디까지 왔을까요? 충북의 장마대책 현주소를 찾아가 봅니다. 2년 전의 수해로 청주시는 315억 원, 괴산군은 114억 원을 비롯해 충북은 547억 원이라는 피해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복구하는 데는 얼마나 많은 비용이 쓰였을까요? 2년 정도가 흐른 거잖아요. 피해 지역의 복구는 어느 정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총 복구비는 2,005억 정도가 되는데 주택이나 이제 비닐하우스 이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서는 우선 138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서 복구 툴을 캤고 공공시설인 도로, 하천, 상하수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금년 현재까지 1,299건, 한 99%가 준공이 됐고요. 나머지 7건, 한 1% 정도가 현재 복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충북에서 수해 복구가 진행 중인 곳은 7곳. 그 1%에 해당하는 곳 중 하나가 서청주교와 성남교입니다. 성남천이 넘쳐 도로와 바닥은 분간할 수조차 없었고 물이 빠진 후에 마주한 다리는 곳곳이 허물어져 있었죠. 2년 전 청주에 계셨던 분들은 이 순간을 바로 어제 일처럼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여기는 성남천 수해복구 사업 현장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서청주교와 성남교를 재가설하는 현장입니다. 주된 내용은 이제 서청주교와 성남교의 교각 수를 대폭 줄여서 이제 하상에 흐르는 통수단면을 넓히려는 그런 공사입니다. 다리를 받쳐주는 교각의 수가 원래 성남교는 7개, 서청주교는 2개였다고 합니다. 성남천의 수위가 높아지고 부유물이 함께 쓸려 내려오면 얼기설기 막혀있는 교각 때문에 그 위로 물이 넘칠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2080년대에 설계된 이 낡은 다리를 이번 수해 복구를 통해 교각의 수는 줄이면서도 더 튼튼하게 다시 짓는다고 합니다. 저희가 2018년도 10월에 설계가 준공이 됐고요. 편입 필지 보상이나 지작물 철거 같은 거를 통해서 10월 달에 바로 착수를 해서 임시 가교를 놔야 되는 공사가 필요해서 그거를 한 4개월 정도 설치를 했고 지금은 이제 기존 교량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번 달 중순이면 거의 끝날 예정이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새로운 교량을 설치를 시작하게 되고 2020년 12월 정도까지. 아직 공사 기간이 1년 반이나 남았습니다.
이곳을 지나는 분들이라면 재작년에 난 수해 복구를 왜 올해가 돼서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셨을 텐데요.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의 그 사전 설계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사전 설계 심의를 받는 과정에 성남교 같은 경우에는 1차 심의에서 이게 부적정으로 이게 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공법이라든가 설계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부적정해서 다시 그 설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고 2차 심의에서 통과되는 등 그래서 그 설계 심의가 이런 그 길어졌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설계하는데 약 1년여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면 설계를 좀 더 꼼꼼히 잘했더라면 조금 공사 시간이 단축됐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긴 하네요. 예,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설계가 이제 어떤 그 방향이 이제 좀 설계 그 심의하는 분들 그런 거에 이제 이렇게 충족을 못했기 때문에 좀 그런 그 이렇게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설계 그대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설계하는 데 소요된 1년이라는 시간이 헛된 것일지 아닐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미원면에 있는 개원소하천은 작년 5월부터 복구 공사가 시작됐는데요. 올해 연말 준공을 예정으로 현 공정은 82%까지 왔습니다. 이곳 역시 수해 이후 착공까지 11개월이 걸렸는데요. 사실 얼핏 생각하기에는 지금 2017년 수해가 지금까지 공사가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좀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개원소하천 수해복구 공사는 피해 규모는 2억 원 정도이지만은 근본적인 수해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면 개량 복구 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해서 61억 원이 수해 복구비가 확정된 사업입니다. 연말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연말까지 완공을 할 예정이고요.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를 해서 앞으로는 수해가 발생되지 않는 지역으로 될 예정입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그리고 걱정이 되는 게 올 연말이 완공이라고 하셨으면 올 여름이 우리가 남아있잖아요. 여름에 혹시 추가적인 피해가 생기거나 하진 않을까요? 저희 현장도 우기 대비를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중앙 합동 점검을 받았으며 그리고 주요 우기의 피해 원인이 될 수 있는 주요 공정이나 교량은 다 완공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작은 하천을 따라서는 개원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진행 중인 복구공사와 함께 농번기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이 공사를 마을 주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여기 골짜기가 엄청 깊거든. 이게 두 군데, 세 군데서 물이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있고, 여기는 뭐 저쪽, 이쪽, 저기도 한 서너 골 이렇게 합쳐서 내려오는데 이게 골이 깊으니까는 산골물이라 갑자기 그냥 막 저기 하니까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랑이 좁다 보니까 물이 막 여기저기서 오면 금방 범람하고 예, 그랬던 그렇죠. 거네요. 다리 폭이 차 하나 다닐 정도니까는. 여기도 커 여기 물도. 그래서 막 너리 닥치니까 뭐. 그럼 이참에 제대로 공사하는 게 진짜 다행이네요. 너무 좋지요. 진짜로 어떻게든지 잘 돼서다가는 좀 완벽하게 이왕이면 진짜로 우리가 다 피땀 흘려서 세금 낸 돈으로 다 지다 이거 공사해 주는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그러니까는 완벽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지방하천의 경우에는 그 설계 빈도를 100년 빈도로 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년에 이제 한 번 올 이런 그 집중호우의 범람을 방지해서 이제 그 하천 제방을 이렇게 그 축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100년 빈도 설계란 100년에 한 번 오는 큰 비를 대비해 홍수시설 규모를 정하는 걸 말합니다. 기후변화, 온난화로 인해 국지성 폭우가 증가하면서 기존 기준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게 됐는데요. 이상 기후를 대비하기 위해 2019년 1월 국토부는 제방의 폭을 넓히고 높이를 키우도록 하천 기본계획을 개정했습니다. 개원소하천은 그 개정안을 적용해 복구를 진행 중입니다. 네. 시설 기준 그 미달 교량 같은 게 있을 경우에 오히려 그 여러 가지 그 하천 그 단면을 그 이렇게 축소하고 유수 소통에 그 지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그 시설 기준 미달 교량을 이렇게 이제 다시 저희들이 재가설해서 그 개선 복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청주시 다흥으로 피해가 심각했던 곳은 괴산이었습니다. 특히 칠성면의 괴산댐 아랫마을에서는 방류로 인한 피해가 심각했죠.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2년간 방문객의 발길이 예전만 못하게 됐습니다. 폭우로 도로가 유실된 채 6개월째 방치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낮에도 위험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보상은커녕 잘못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괴산군은 당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댐 바로 옆으로 나 있는 칠성면 농어촌 도로 206호선은 피해의 규모가 큰 만큼 국비 31억 원, 도비 6억, 특별교부세 9억, 군비 4억 원을 추가 편성했는데요. 도로 침수 및 교통 두절에 따른 주민들의 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주택, 농경지 침수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복구 설계에 대한 사전 심의를 거쳐 2018년 6월에 복구 설계 완료 및 수해복구 공사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해로부터 1년 뒤에 착공이 시작이 된 건가요? 네. 그 수해복구 공사에 대한 그 사전 심의 단계를 거쳐야 되고 거치는 과정에서 이제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농어촌도로 206호선은 이번 달 준공이 목표입니다. 공정률은 90% 정도로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왔는데요. 워낙 좁았던 도로의 폭을 이번 복구 공사를 통해 조금 넓히기로 했답니다. 드나드는 길이라곤 이곳이 유일했던 갈론마을은 2년간의 시름을 놓을 수 있을까요? 저 댐 밑에 마을에서도 좀 예민하거든요, 이게. 그분들도 그 전에 이제 80년도에 수해를 크게 입었던 분들이라서 강폭이 좀 좁아지는 거에 대해서 예민해졌어요, 그쪽도. 그러다 보니까 처음 설계를 했던 거는 좀 다르게 했다가 이 설계를 변경하다 보니까 공사 이제 시작이 좀 늦어졌고, 그래서 작년 이제 9월 달에 시작이 돼서 이제 12월 달 돼서 공사 종지가 내려오고, 그래서 3월 달에 이제 새로 공사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사할 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의외로 많네요. 이 상황을 다 알고 있으니까 마냥 막 빨리 해달라고 쪼를 순 없지만 마음은 또 급하고 굉장히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우스갯소리로다가 이제 여기 정 들어갖고 우리 마을에 너무 이쪽이 정 들어갖고 공사 천천히 하는 거냐고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아무래도 그쪽에서도 이제 부담이 되는 게 이제 여름철 다가오니까 이제 여기 이제 또 탐방객들도 많이 늘어나고, 이제 그쪽에서도 서두르는 감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도 또 서둘러 달라고 한다 해서 그게 될 일도 아니고, 또 오시다 보면 공사 구간이 워낙 좋지는 않아요. 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우선은 장비가 들어와서 서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계속 그 공간을 만들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공사 관계자들도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2년 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을 당시 지침은 마을 방문을 자제하라는 것이었답니다. 그렇게 발길이 끊어진 채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마을 주민들은 도로가 고쳐지듯 올해는 2년 전에 활기찼던 마을로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갈론마을 아직 한참 공사 중인데 어떻게 다시 사람들 많이 찾아오는 그런 마을 될 수 있을까요? 글쎄, 공사가 좀 빨리 돼갖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여름에 좀 물놀이하고 공기 좋으니까는 많이 찾아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이 좀 화목하게 좀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들어오면은 코스가 우선 먼저 등산 코스가 있고, 그다음에 공기 좋고 물이 좋고, 저쪽으로 가면은 국립군 마당바위 쪽으로 가면은 진짜 돌이 우리 집채만한 돌이 한 3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갖고 엄청 좋죠. 도로 위로 물이 흐르니까는 위로 갈수록 더 좋아요. 엄청. 그리고 사람들도 이렇게 좋고. 그럼. 얼른 도로 복구돼서 이번 여름에 많이 찾아오셨으면 좋겠네요. 예. 저희도 바람이 그거고요. 그리고 또 장사하는 사람끼리 서로 더 동네가 좀 잘 됐으면 좋고, 그리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공사가 빨리 끝났으면 제일 좋고. 공사 때문에 지금 한 2년 고생했으니까 우리가. 2017년 폭우, 그 후로부터 2년. 전국의 장마가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충북은 이번 주로 예보가 됐지만 장마 전선이 물러나 현재는 소강 상태인데요. 일단 현재까지는 피해 이상 무, 부디 2년 전의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네, 2017년 수해 후에 2년 동안 네. 많은 분들께서 도대체 왜 공사가 이렇게 늦어져? 빨리 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도 하셨을 텐데요. 사실 공백 기간만은 아니었던 듯 싶습니다. 다리를 부수고 새로 짓고 이런 류의 공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 또 다른 설계가 들어가고 있었던 거였네요. 네, 맞습니다. 충북에서는요, 수해 이후 1,306건이라는 복구 사업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이 중에 완료되지 못한 건 7건 뿐이라고 합니다. 이 역시 그냥 규모 그리고 설계를 더욱더 바꾸고 하는 것 때문에 사정이 있어서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건데요. 저도 처음에는 아니 이렇게 아직까지 수해 복구를 하고 있단 말이야 생각을 했다가 현장에 다녀오고 나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납득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처럼 오해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그 오해를 풀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무엇보다도 이 복구 현장 그리고 공사가 잘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게 들었습니다. 네, 아마도 오늘 이제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이해를 좀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처럼 이제 진정한 복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도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겠고요. 또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그 복구 현장 잘 이제 공사가 진행돼서 완료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올해는 그 어떤 수해도 없이 잘 무사히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